보면 하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은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강행해서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간호법 그리고 의료법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현업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우리 이은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당겨서 네, 예, 입 가까이 더 네. 이렇게 쭉 당기세요. 예. 예. 이렇게 예. 괜찮으세요? 예, 잘 괜찮습니다. 들려요? 예. 네. 오늘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의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정책적인 측면과 그래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누구를 편을 들거나 누구를 네. 막 욕하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좀 크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이제 우리 이은혜 교수님은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잔뜩 준비를 해갖고 오시기 때문에 우선 네. 오늘 저희가 뭐 강의처럼 하시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예, 준비해갖고 온 PPT 자료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쭉 설명하시고 나서 예. 제가 궁금한 걸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근데 그 시작하기 예. 전에 저도 고 박사님한테 질문이 예, 있는데요. 하세요. 예. 사실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 쇼츠에 고 네. 박사님 그 이제 짧게 하신 거 네. 그거 보고 이제 이거 간호법 통과돼서 큰일인데 네. 빨리 오늘 밤에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 뭐 하고 그 내용 하셨잖아요. 예. 그걸 제가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이걸 고 박사님이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먼저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이 하는 법이니까 이상한 법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사실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김대중 때 있었던 의학 분업 때부터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쭉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신데 왜냐하면 그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특히 네. 공공의료 논란이라든지 그 시발점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데 그 그때- 의사는 그거 모르거든요. 그때 의료 분업을 네. 잘못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전에 뭐 이제 건강보험 통합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의사들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제 친구 신상진이 그때 머리 삭발하고 투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김대중의 그 의학 분업 악법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고. 예. 그럼 조금 이해가 되는 친구를 잘 두신 것 같은데 오늘- 도움되는 친구를 오늘 신상진 떴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작해 네.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의료법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아니 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네. 그리고 뭐가 문제지? 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이게 뭐랄까 졸들이 싸우고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근데 졸 뒤에 뭔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력 이야기는 제가 이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일단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와 간호사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바늘이 앞만 날카롭고 해도 네. 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이 아무리 명주로 만든 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늘이 없으면 그걸로 그냥 한번 묶을 뿐이지 뭘 이렇게 꼬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데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부터 자꾸 이제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보면 이렇게 편을 갈라서 누가 이익을 볼까? 그거를 좀 이제 국민들께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답변은 네. 대한민국을 편가르면 이익을 보는 거는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박사님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왜 이렇게 새삼스럽지? 아, 네. 제가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제 자료 화면에 띄어가면서 이제 네.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간호사들이 뭘 하고 싶은지가 나타나는데. 네. 약간 이제 그 말은 이게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주로 홍보는 이거 부모를 돌보기 위한 법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배너가 한 10개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모 돌봄법이 아니라 부모 인질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00년 의학분업 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2000년 의학분업 때 그 정부 당국이 그 당시 정부가 네.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의사들이 이렇게 막 떼거지로 파업을 하고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사들을 통제를 하고 싶은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병원은 이제 국공립병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고 그때부터 국공립병원을 늘려야 된다. 공공병원이라는 아하. 용어 자체가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00년에도 뭐 의사들이 파업하고 했지만은 이게 파업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무상급식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네. 근데 만약 이제 그 급식 해주시는 그 주방 조리사. 아주마 조리사들이 갑자기 뭐 파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나죠. 갑자기 지금 예. 엄마들 다 뭐 직장 가 있는데 애들 점심을 어떻게 해?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병원에서 좀 데모를 좀 한참할 때 그 주방 여사님들이 아하. 파업에 참가하면은 네. 이게 환자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난리가 난 적이 아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주방의 조리사는 다 아웃소싱 하거든요. 지금 자체로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아마 거의 없을 그렇구나. 겁니다. 국공립병원조차도. 예. 이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이 간호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노인을 이제 돌본다고 하는데 좋은데 만약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정말 파업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당장 이제 자식들은 다 일하고 다 있고 부모님 돌보러 달려가야 그렇죠.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곰에게 그 신발을 파는 세일즈맨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장기 요양, 노인 돌봄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보편화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간호사분들이 이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겠죠. 원하겠죠. 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이 이제 쉽지도 않고 또 치매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들 일을 하니까 낮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의지하게 되는데 의존하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내는 거가 불효라는 그렇죠. 문화가 네. 있어갖고 웬만하면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죠. 근데 그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속화되는데 어떤 시점에 그분들이 우리 오늘부터 파업할 거야. 우리 요구를 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온 국민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인질됐네. 예. 근데 제가 부모님들이 인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 간호법이 3번째예요. 근데 앞에 2번은 그냥 간호협회와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걸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실행력으로는 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가 14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이나 뉴스를 찾아보시면 간호법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분은 간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직책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인데요. 그래요? 그 사람? 이분이 무슨 활동을 하셨냐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라는 걸 하셨어요. 근데 이 단체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을 하신 분이 전에 있던 단체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예요. 근데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같이 협력하는 단체들은 제가 밑에
되게 이제 이게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인데요. 좀 네. 굵직한 거를 하면은 공공운수노조 얼마 전에 크게 했죠. 빨간 글씨로 네네네. 공공운수노조라든지. 공공운수가 왜 저기 들어가 있어? 노동당은 또 왜 저기 들어가 있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목이 좀 노동해방투쟁연대는 또 왜 저기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이름들이 좀, 좀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주의의 전망 모임, 사회주의당 건설 초등 모임, 그리고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천주교 정의 구현사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의협 이런 곳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의사들의 왼쪽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 이제 단체들이 특정 이념을 가진 시민 단체들이 하고 밀어주는 팍팍 밀어주는 이게 저는 그냥 이게 순수한 간호사들이 우리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박해요 지금.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이 간호법이 제정되면은 간호사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몇 명입니까? 그건 이제 병원마다 다르지만요.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데는 뭐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병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데이랑 또 나이트도 다르고 뭐 이런데 뭐 한 4-5명이 한 40명 정도 벌걸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 병동마다 또 중증도도 다르고 뭐 이제 다양하게는 한데 대략은 뭐 아무튼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 이게 간호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간호사들은 급여 수준 됐고 환자를 좀 줄여줘. 이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간호법에 그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게 국가가 돈을 대라.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돈을 대도록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들은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환자가 좀 줄어들 거야. 그럼 난 정말 환자만 볼 수 있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처럼. 그러니까 의사들도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간호사들은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게 나 그냥 환자만 볼래. 이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업무 강도가 세니까 도저히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는데 간호법이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의사분들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거야. 이게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 의사도 세지만 간호사들 진짜 세다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이 간호법 내용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몇 명 이거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제 돈을 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려면은 이제 간호수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간호수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 의사들이 벌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3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23번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OECD 국가가 의료 분야의 가구역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이 100일 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건강보험밖에 없잖아요. 건강보험은 OECD 평균이 100일 때 우리는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그러니까 싸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수가는 주로 이제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수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있어도 되게 쬐끔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어떻게든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간호사 월급 주고 약값에서 조금 남겨가지고 간호사 월급 주고 왜 뭐 장례식장 뭐 주차장, 매점,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병원 망한다 그러대. 그러니까 월급을 못 줘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호사 처우를 개선을 하려면 이 간호수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의 행위수가도 지금 메롱인데 상태가 이걸 간호수가를 현실화한다. 이거는 되게 갈 길이 먼 거죠. 진짜 먼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간호수가를 좀 현실화해 줄 수 없는지 이거를 해야지 정말
그러면은 좀 간호사 좀 많이 뽑으면 그러니까 한 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가 적잖아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간호사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요 슬라이드 15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5번 슬라이드를 보면 OECD 국가에서 간호대학 졸업자 수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44명 정도 돼요. 인구 네. 인구 10만 명당 44명. 우리나라입니까? OECD입니까? OECD 빨간 바, 네. 빨간 바가 OECD 평균인데 네. 44.5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2배가 넘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OECD 3등이에요. 그리고 OECD 평균에 거의 이 2배가 넘잖아요. 2배가 넘어요.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네요. 되게 네.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보는 간호사 수가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간호사 수가 거기 네. 이제 중간에 빨간 점 있잖아요. 이게 예. OECD 평균인데요. 네. 한국은 그 왼쪽에 있어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OECD 3등이야. 간호사 OECD 숫자는 평균이 2배인데. 2배가 넘어. 근데 다들 어디 가서 어디가 병원에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적나.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경력 간호사가 되고 하면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죠. 아, 그만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강도에 비해서 간호사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 애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하면서 애를 키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병동에 이제 젊은 간호사 이제 뭐 간호사가 뭐 결혼을 새로 한 간호사들이 있다. 그러면 순서 정해서 임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빠지면은 그게 뭐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됩니까? 글쎄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졸업은 많이 하는데 너무 네. 업무 강도가 세고 거기에 비해서 간호사들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사 월급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노동 강도에 비하면은 이 업무 강도에 비하면은 네. 이게 내가 이거 지금 3교대 하느라 네. 이렇게 힘드니 그냥 애를 잘 키우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웬만한 대학병원에는 수간호사가 있고 중간에 한 차지 정도의 간호사가 있고 어린 간호사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잘 돌아가는데요. 수간호사랑 어린 간호사만 있고 중간은 좀 별로 없어요. 허리에 해당되는 간호사들. 예. 근데 그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교수님이랑 그 어린 교수들만 있고요. 뭐 조교수, 부교수는 다 나가서 케어하고 있어요. 여기 질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많아서 노동 강도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제가 오늘 표는 준비 안 했는데요. 네. 의사는 OECD 평균의 3배를 일합니다. 아이고. 환자를 3배 봐요. 근데 예. 되게 신기하시죠? 아니, 그러면 왜 의사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거야? 사실 이 간호법에서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네. 이게 논란의 그 시발점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이건 제가 의사들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의사들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 슬라이드냐 하면은 이거예요. 2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예. 이게 의사수 추이가 이게 2000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20년 최근 20년 동안 의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인데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의사 수가 그 인구 대비 OECD 평균을 넘는 나라들 그러니까 의사가 많은 나라들이고요. 예. 그리고 왼쪽은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빨간 줄이 OECD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사가 많지만 의사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죠. 그죠? 왼쪽 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연두색. 예. 근데 OECD 평균보다 의사가 적은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수준으로 엄청 의사를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한국이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인구 대비로는 의사 숫자가 적은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OECD 평균의 3배의 환자를 본다고. 아하. 근데 이렇게 높은 속도로 그러니까 의사 증가 속도가 그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인구도 또 줄잖아요. 인구 주는데 의대 정원은 계속 있으니까는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하느라 힘들기는 한데 이렇게 느는데 이게 그리고 또 이 OECD 평균의 의사 나이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젊은데 일하는 시간이 길고 우리는 뭐 일요 진료 이런 것도 하잖아요. 토요일 뭐 1시 5시까지 하고 네. 뭐 야간 진료하고 예. 이렇게 일하는 의사 없어요. 유럽에는. 그리고 대충 되면 한 65세 되면 은퇴하잖아요. 우리는 80살까지 환자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고3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안 잘리고 자기만 이게 체력이 되면 80살까지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 하는 거예요. 개인 개업비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매일매일 일하는데 거의 그럼 이거 의사가 더 나오면 이게 유지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해결책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간호법을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의사 일을 대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의사 증원 늘리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은 의사 늘리는 거 싫다며. 그러니까 이거를 간호사한테 시킬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간호사도 도우면서 환자들도 도우면서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쪽에는 또 관심이 좀 없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데요. 커뮤니티 케어가 원래는 1차 의료와 요양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1차 의료는 이제 간단한 병, 뭐 만성질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하거나 입원 안 해도 이제 이렇게 외래에서 케어할 수 있는 병. 1차 진료 기관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1차 기관은 거의 대부분 전문이기 때문에 1차 의료를 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이제 개업은 하고 있지만은 1차가 아니고 전문의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1차 의료가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복지국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빨리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이게 이 1차 의료에서 커버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요양과 의료를 합쳤어요. 그거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거기는 1차 의사 개념이 있잖아요. 주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문 간호사를 이용해서 원격 진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방문 간호사가 의사 대신 왕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뭐 숨소리 핸드폰으로 들려주고 그 이제 의사가 그 이제 다 기침 소리, 기침 소리 들려주고 눈 색깔이 이래요. 뭐 이런 거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그럼 뭘 하라든지 뭐 앰뷸런스를 보낼 테니 뭐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그 왕진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굳이 의료기관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의학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에 입원할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의료비가 줄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금 원격 진료 문제도 지금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의사들 주장은 이제 초진까지 원격 진료를 할 경우에 이게 그 정확하지가 않아서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하면 그렇죠. 이게 원격 진료는 해결이 되겠네. 원격 진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 질환 환자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원격 진료하면 이거 대형 병원에서 다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격 진료를 하는데 무슨 뭐 어떤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걔들이 다 이제 이 꽃감 빼먹기 이익을 다 보고 우리는 제주는 고민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될까봐 이제 우려하시는 건데 커뮤니티 케어는 상급종합병원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1차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1차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원의 선생님들 중에 일부를 1차 의료를 하게 조금 돌려야지 돼요. 근데 그거는 좀 교육을 하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내가 외과 의사인데 개업을 했지만은 내가 전공의 때 열심히 배운 거는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개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감기 환자
환자를 본다든지 뭐 약간 찢어진 환자를 뭐 꼬맨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좀 확실하게 1차 의료를 하시도록 그리고 뭐 내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소아과 선생님들이라든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약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개원이 개업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문인데 그분들을 전문의 진료를 하실 분과 1차 의료를 하실 분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대신 이 전문의 진료를 하는 분들은 꼭 이분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환자를 못 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 의료를 확보를 해서 1차 의사들이 방문 간호사들을 데리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 뭐가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거든요. 유럽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뭐 응급실로 가가지고 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입원하면 퇴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완결을 해야지 돼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렇지만은 또 급한 뭐가 생기면은 빨리 이제 의사한테 커넥이 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해야 말씀하시는 되는데 거는 우리 의료 체계 전반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 과제. 합니다. 중장기 과제. 어렵기는 한데 이제 어렵기는 한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건강보험은 유지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망할 겁니다. 그렇지. 기금 고갈된다는 거죠. 뭐 기금 고갈도 기금 고갈인데 의사가 너무 이게 편향이 심하기 때문에 몰리는 과 따로 있고 그렇죠. 이제 안 가는 과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은 몰리는 과 쪽에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몰리는과 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정재영 뭐 이런 거 있어요.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뭐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게 잘 나가는 과예요. 일단 당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영상의학과에서도 저는 이제 브레스트 이미징을 하는데요. 저는 좀 3D예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의사를 늘려도 브레스는 안 해요. 너무 노가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랄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안에도 쏠림 현상이 있는데 과 안에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왔는데 이렇게 하다 이게 언제 다 하나?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호법이 통과돼서 제가 봤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뇌피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우려가 되는 사항은 부모님들이 인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간호사들은 되게 순수한데 그 뒤에 뭔가 이게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아까 여러 단체를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심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또 그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중재안 절대 반대. 사실 이제 중대한 대로 안 되고 원한 대로 됐잖아요. 약간만 수정해서 그대로 강행됐어요. 됐는데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계속 중재안 반대, 원안대로 가야 돼. 이제 이렇게인데 원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원안과 중재안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재안은 그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 이걸로 이름을 바꾸면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하는 거 좋은데 목적이 간호사 처우에 관한 거라 하니 목적에 합당하게 왜냐면 우리가 법 중에 무슨 처우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하면 안 될까? 이랬는데 안 돼. 곧 죽어도 간호법이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간호 너머에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 이제 이런 게 좀 그냥 단순한 보입니다. 처우 개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중간에 어떤 그냥 곁들이? 그렇지. 약간 이런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수많은 배후에 있는 이 조직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간호사 처우 개선 좀 하려고 이렇게 모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단체들이 간호법 자체를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간호법을 지금 제정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랑 같이 협력하는 단체. 그래요. 그리고 자, 이제 아까 그 표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간호법 안에 있는 내용이랑 의료법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굳이 이걸 빼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안은 그냥 의료법에 넣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곧 죽어도 이건 분리를 해야 돼.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재안에서 그 지역사회를 좀 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절대 안 돼. 지역사회 반드시 있어야 돼.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간호사가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전담 간호사 이거는 좋아요. 이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의료법에 넣으면 안 될까? 이랬는데 안 돼. 간호법에 넣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 처우 개선을 하는데 이제 간호사를 더 뽑는다든지 누가 임신 출산 휴가를 가서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워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간호 인력 지원 센터라고 해가지고 뭐 취업 알선 뭐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건데 그걸 다 세금으로 메꿔 넣어라는 걸 명문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표 중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번째가 그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를 일단 돕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시죠.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개원인 경우에는 법에도 간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사 없어도 바로 의사의 그 의사와 간호조무사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잘된 법은 아니에요. 잘된 법은 아닌데 그거는 잘못된 거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실제로는 제일 힘든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간호조무사가 제일 낮고,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 숫자도 제일 많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의사가 제일 제가 여기 간호사? 찾아놨어요.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회원수는 83만 명. 간호사 한 40만 명 정도. 간호사는 한 40만 명. 그다음에 의사협회는 14만 명. 그러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3만 명이니까 제일 많아요. 간호사보다 2배. 근데 아마 요양보호사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요양보호사는 지금 요양보호사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호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간호법 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간호법에 제가 봤을 때 엑기스는 지역사회와 환자의 간호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 요거만 빼고 이 내용 자체는 의료법에 다 있던 거예요. 의료법에 다 있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겠다고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커뮤니티 케어는 이게 의료 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의 이제 1차 의사가 방문 간호사를 이제 뭐랄까 지휘 감독 총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아무튼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를 보겠다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에 의료와 간호가 어떻게 구별이 돼요? 간호는 의료의 그 일부이죠.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의료 없이 간호만으로 뭘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나라에 선례가 있어요. 보건진료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촌에 의사가 없는 곳에 간호사를 조금 더 교육시켜가지고 그 약 리스트 안에서 약도 줄 수 있고 처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해요.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대학원을 나오고 임상 경험이 뭐 몇 년 이상 있고 시험을 치면은 시골 지역에서 의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직접 그 지불을 해요. 그 의료 행위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의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근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미국은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아니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우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사들이 이제 시골을 잘 안 갈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골에 OECD 다른 나라 비해서는 의사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이제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1차 의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개원의 선생님들이 전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보고 1차 의료를 하란 말이야? 그거 좀 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라는 게 도시도 커뮤니티고 시골도 네. 커뮤니티 다 커뮤니티인데 1차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1차 의료를 안 하겠다고 할 수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사가 그 공부하고 또 임상에서 쌓는 경험과 간호사가 공부하고 임상에서 쌓는 경험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수술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간호가 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병원을 와야 뭔가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방문 간호사가 와서 하는 거는 제한된 의료를 하고 주로 이제 요양을,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환자, 이제 집에 있는 제가 환자를 잘 돌보는 지도 네. 감독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더 의료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환자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이제 응해서 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는 그 의료법 안에 있으면은 환자가 저 뭐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간호사가 액션을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역 사회가 되면 그러니까 안 환자가 할 요구하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수요니까 수요. 그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가 뭐 한 140억 넘는데요. 그 중에 건강보험이 쓰는 건 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건데 네. 뭐 비급여 뭐 이런 건데 경상의료비에 포함되는 거 말고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시장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이런 거 좀 드시면 좋아요. 이러면 그렇지. 노인들은 되게 기가 얇으세요. 약은 그래서, 아닌데. 예, 약은 아닌데 지나가듯이 옆집 한번 할머니가 먹으면은 나도 그거 먹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 이게 그런 식의 또 다른 수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비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알겠어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교수님 지금 원래 준비하신 것 중에 얼마큼 하셨어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넘었잖아요. 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네.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현애 교수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여러분들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가급적 그림은 안 보여드리고 말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데. 그래서 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부모님들이 볼모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의료비가 증가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면은요. 의료비가 교수님 이거 몇 페이지 못 7번. 외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막 직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7페이지랍니다. 7쪽.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노인들이 이제 다른 나이보다 의료비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를 이제 비교한 건데 일단 한 1대3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아프면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이게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한 거는 파란색 바예요. 근데 노인 의료비가 증가한 거는 이제 오렌지색 줄인데 이게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기울기보다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 갑자기 탁 플라토가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을 안 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게 이제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래 계속 증가하는데 노인 진료비는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5년간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9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경상의료비가 파란색 바예요. 경상의료비가 1970년 그러니까 건강보험 의료보험 하기 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경상의료비는 뭐예요? 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의료비와 환자들이 직접 내는 그러니까 보호님 부담금, 비급여 비용, 실비보험,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다 합친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쓰는 의료비의 총액. 근데 의료비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예,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 봐도 문제인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10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예. 최근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했냐 이거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거의 두 번째예요. 칠레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인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열심히 환자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장기 노인 요양 보험에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뭐 약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건강보험으로 넘어올 텐데 네. 이게 이제 그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 이제 수가가 줄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수가 올려줘. 그럼 우리 이제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올려줄 수밖에 우리 인지를 잡혀 없는 있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으로 올려주든지 아무튼 올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게 이제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지역 사회로 나가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제가 센터라든지 아니 방문간호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동에 경력간호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먼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힘든데 밖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경력이 쌓이면 경력이 쌓이면 나가겠죠. 아 그러네. 그러면은 거기 가기 위해서 잠깐 경력 쌓는 꼴이 있을 수도 그렇게 될까봐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병동에 있는 입원 환자들이 먼저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나중에 위험해지는 거고. 전 이게 좀 그러니까 마치 저 인턴은 전문의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니까 막 힘든 일을 버티면서 월급 조금 줘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다 가잖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독립적 이제 경험을 쌓아서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레벨에 도달했는데 병원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네. 지금 의사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환자 보는 경험이 쌓였는데 한 조교수, 부교수 됐는데 그때 한참 수술하고 할 텐데 수가가 메롱이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 개업 해버리지.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는 사실 의사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듯이 간호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건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은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료비 총액은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료 이용을 되게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외래 방문도 전 세계 OECD 평균의 거의 3배 가까이고. 우리 쇼핑하잖아요. 그렇죠. 닥터 쇼핑을 하죠. 이제 그리고 입원도 오래 하고 병상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격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총액을 안 증가하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용량이 계속 늘면 가격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보험료 올라가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 안에서 버티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 안에서 버티려면 쓸데없는 의료비를 쓸데없는 의료 이용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유방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는데 유방에 뭐가 만져지네. 그럼 집 앞에 뭐 산부인과나 내과가 총파를 해요. 유방 촬영을 하고. 그럼 좀 뭐 있어요. 그럼 바로 상급종합병으로 와가지고 또 유방 촬영하고 총파하거든요. 그럼 검사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쪼개지 않고 한 번을 제대로 하게 이걸 하려면 1차 의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디를 가야 된다. 이제 이거를 교통정리를 해서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우리가 의료비 전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안 올려도 수가를 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각성시켜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뭐 이렇게 막 자유롭게 닥터 쇼핑을 해서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국민들이 정말 중증 환자가 됐을 때 상급 종합병원에서 감기 환자에 밀려가지고 내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감기 환자랑 암 환자가 평등하게 2분씩 진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이 수가를 좀 올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처럼 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병원 절대 안 가거든.
죽어도 안 가거든. 네? 그래서 그건 또 너무 죽어도 안 간다. 이건 좀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병원을 안 가더라도 내가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가끔 이제 체크를 받고 뭐 내가 뭐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라든지 그렇지. 잠을 좀 더 자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담을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건강 이유가 관리하게 해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상담에는 돈이 없어요. 수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쓰든지 뭘 해야만 되는 거지. 이제 상담해주고 좀 더 주무셔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소금 적게 드세요. 이런 거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고혈압 무조건 약을 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의 그 수가 구조가 굉장히 유물론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하.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져서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는 그게 상담 자체가 이제 진료 행위니까 조금 다르죠. 거기는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래서 이게 의료 이용을 좀 줄여가지고 적정 수가가 되면은 이제 간호사 처우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준비는 해왔지만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병상수 아까 보여드렸거든요. 병상수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래요? 아까 안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봐요. 우리 간호사들이 힘든 이유가 병원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은 병상수 몇 개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은 인간은요 그 거대한 규모 앞에서 압도된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병원의 의사는 실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게 인간의 심리가 그렇대요. 그 규모 앞에 압도당하는 거. 아하,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17번? 네. 17번 인구 1000명당 병상수. OECD 국가. 이거예요. 18번. 예. 17번 말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이게 지금 우리가 2등인데요. 우리는 줄었는 데서 늘어난 거고요. 오렌지색이 최근 거예요. 흰색이 옛날 거고 10년 전 거고. 우리가 늘었네. 확 늘었네. 그러니까 이게 확 나란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다 줄었네. 다 줄어서 왜냐면 의료비를 줄여야 되니까 병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단기간 입원하고 다 내보내죠. 그러니까 내보내면은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병상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일하는 병상수도 병원 수익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누워 있고. 그리고 6인실은 보험이지만 뭐 2인실은 그렇죠. 아니고 막 이런 뭐라 그래요? 상급 병실. 상급 그런 병실로. 식으로 해서 병원 재정 맞추라고. 그렇죠.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많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밑에예요. 근데 병원의 병상수는 OECD 평균에 지금 OECD 평균이 4.4인데 우리가 12.4에 3배가 많아요. 3배가 많네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배 힘드네. 그렇죠. 더 적은데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6배 힘들어. 그러니까 병상수를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근데 병상수를 줄여도 충분히 굴러가는 게 OECD에 보다 조금만 많으면은 입원 못해서 막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 너무 많기 때문에 병상수를 좀 줄이면 간호사들이 또 덜 힘들겠죠. 그럼 의료 이용량이 줄니까 또 간호수가를 좀 제대로 만들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은 수가를 현실화해야지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이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병상수를 줄여야 된다.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간호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간호법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간호사가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답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이때까지 떠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름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포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 분 중에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어도 좋고요. 간호사면은 더 좋겠는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포럼 이런 거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정말 뭐가 문제인지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힘든 거를 빨리 해결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차근차근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거 저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일로 문자를 주세요.
이 저 의사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포럼을 하겠답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와 간호사는 예, 바늘과 실의 관계고 이것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헤어지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손해는 국민이 보는 거고요. 그렇지, 이익을 그렇지. 보는 집단은 따로 있는 따로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다시 붙어야지. 그러면 교수님, 간호사 진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간호법하고 의료법 네.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된 법이니까. 이거 간호사들한테도 안 좋은 법이니까. 근데 간호사들은 안 좋은 줄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된 희망을 이제 품고 한 10년 지나야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알게 되겠죠. 그거를 10년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비싼 수업료 낸 다음에 그때 고칠 게 아니라 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지금 일단 이거는 중단시켜 놓고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죠. 저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는 네.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만약 간호사라면요. 예. 난 지금 너무 슬픈데 너무 힘든데 간호법이 만들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 희망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확 밟아버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호사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전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이라도 의지라도 어떤 예. 계획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임기 내에 뭐 이거는 좀 해보자라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눈먼 재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이게 33조나 된다는데 그거 좀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든 간호사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그쵸? 지금 이걸 이렇게 그쵸? 가져가는 건 예. 그러니까 그 중재 때도 보면 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다 인식한다니까요. 공감하고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간호사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막 파토를 났다는 거거든요. 아마 협상장에서. 아마 간호사들은 지금 병원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신 보냈을 지금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현애 교수님 그냥 지금 간호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시나 봐. 네,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아니 니는 의사인데 간호사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병원에서 QI 실장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QI 실장이 이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이거를 하는 이제 팀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제가 그 QI 실장을 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 너무 힘든지 아는데 이거를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평가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너무 알겠어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심각할 이 악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땐 하더라도 지금 간호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네요. 아무튼 근데 거부권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이제 어떤 정치적 결단, 통치권 차원의 결단의 문제고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간호협회에서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던데 아마 그 순수한 이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이걸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대통령의 공약의 취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취지를 근데 지금 이 간호사법이 숨기고 있는 이게 뭔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나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의도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이런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훨씬 더 쉽고 또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방향을 엉뚱하게 잡았어.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 다른 의도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점을 오늘 이현애 교수께서 여러 가지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신 거예요. 예, 합리적 의심. 예, 예, 합리적 맞습니다. 의심. 네. 예. 예. 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합리적 의심이 저는 이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좀 깊이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말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실래요? 네.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호사들은 정말 절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간호사를 돕는 방법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로 입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 좀 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의료 이용을 줄이는 거랑 수가를 현실화하는 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 법이 원하는 것처럼 사회적 돌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사실 뭐 이게 세 번째인데 이때까지 뭐 하다가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급하게 해야지 되는지 좀 천천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의 딸이고 자매고 친구고 그런 굉장히 고급 인력이고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길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저는 절대다수 간호사들이 우리 지금 이현애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정말 김은혜 교수예요, 이은혜 교수예요. 이은혜 교수. 네. 괜찮습니다. 저 고성범 본부장이었습니다. 이은혜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정말 나이팅게일을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늘 그렇듯이 뭔가 극소수지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지금 비틀어 가지고 사실은 중재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거든요. 중재 노력을 했고 국민의힘과 간호사 협회 간의 중재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정부도 같이 해서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다 파토내고 막 틀어버리고 이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간호사법 의료법 통과를 예정하고 강행 처리를 예정하고 축하 파티 날짜까지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다수 간호사들이 이 상황을 지금 실체를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현애 교수가 쭉 정리하신 거 우리 의료 측의 전반 그리고 OECD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